안녕하세요. 현정 어떠니의 김의택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를 뭘로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발생한 사고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지게차 사고가 상당히 많아서 지게차 사고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0일 날 경남 창원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운행 중이던 지게차에 근로자분이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또 며칠 전인 7월 24일에 인천 서구 사업장에서 지게차가 후진하던 도중에 그 크레인을 조종하던 다른 근로자분이 지게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제조업, 건설업 가리지 않고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2023년 5월에 지게차로 사망하시는 사고 발생한 현황을 정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5월에만 9명이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많은 근로자분들이 지게차 사고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게차 사고가 발생하는 내용을 지금 표로 보시면 같은 원인에 의해서 근로자분이 사망하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게차 사고가 전형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느냐 먼저 보고, 우리 법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사고는 세 가지 정도 원인에 의해서 많이 발생해요. 첫째는 지게차가 전도되는 것, 넘어지는 겁니다. 지게차는 앞에 포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위에다가 화물을 적재하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크 위에다 적재를 하기도 하고, 지게차가 만약에 좌회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게차가 급격하게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지게차가 운행하는 경로가 아스팔트처럼 평탄하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는 울퉁불퉁하겠죠. 그 중에 어떤 데는 무게가 있는 차량이나 지게차가 밟으면 땅이 꺼지는 경우가 있죠. 그걸 우리 이제 침하라고 그래요, 법에서. 그래서 한쪽으로 침하가 이루어져서 지게차 무게중심이 쏠리면 지게차가 넘어지겠죠. 그럼 이 주변에는 만약에 근로자가 없으면 사람이 왜 죽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근로자분의 과실이 하나 더 끼어요. 조종사분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게차가 한쪽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근로자분이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돼요. 넘어지는 지게차의 프레임에 신체가 깔리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게차가 이동하고 있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근로자분을 치이는 거예요. 혹은 정차했다가 갑자기 이동하게 되면서 지게차하고 다른 구조물 또는 장비 사이에 근로자가 끼게 되는 경우죠. 셋째로는 트럭에다가 자재나 부품을 많이 싣고 오면 지게차 포크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화물을 들어 올리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들어 올려서 내리다가 화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옆에서 보조하시던 근로자분이 그 화물에 깔려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발생한 두 가지 사고의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근로자분이 천장에 있는 크레인을 조종하고 서서 계셨어요. 그때 지게차가 후진을 하고 있었고요. 후진을 하면서 서 있는 근로자분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근로자분을 치여서 사망케 한 사고입니다. 두 번째 창원 사고는 신문기사에 보면은 지게차가 공장 내 도로를 이동하고 있던 도중에 지나가시던 근로자분을 치여서 사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79조는 사업주가 지게차로 작업을 할 때 지게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 경광등, 후방 감지기 등을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두 가지는 어떤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근로자분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카메라를 두라고 그래요. 뒤를 볼 수 있는 후방 카메라를 둬서 운전자가 후방의 상태를 보고 후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장에 지게차가 들어오면 경보음이라든가 경광등이라든가 후방 카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된 지게차를
사용하고 혹시 없으면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사업주의 의무가 됩니다. 모든 지게차를 만들어서 판매할 때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항상 설치돼서 판매가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지179조는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해서 주변에 있는 근로자나 혹은 운전자가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조치인데, 이거보다 더 강한 아예 원천적으로 조심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38조를 보시면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라. 작업 계획서에는 차량의 운행 경로, 주변 근로자 통제 조치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또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자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제 39조를 보시면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업 지휘자가 작업 계획에 따라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피면서 전체 작업을 지휘하고, 이동 경로 가까운 곳에 근로자분이 있으면 비키도록 하시거나 들어오지 말도록 하시거나 전체 상황을 지휘자가 지휘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3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40조를 보시면 172조 1항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와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에 유도자를 배치해라, 신호수를 배치해라. 그래서 작업지휘자 이외에도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주변에 사람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으면 신호수를 두어서 신호에 따라서만 지게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해야 될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나는요 작업지휘자 뒀어요. 그 사람이 옆에서 같이 일하면서 신호할 때만 지게차가 움직이도록 내가 교육을 다 했습니다. 또는 옆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작업지휘자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작업을 지휘하도록 그렇게 내가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라고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신호수하고 작업지휘자를 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대법원은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의 운전자 또는 작업 중이어서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에 접촉할 위험이 있는 사람은 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될 수가 없다. 지휘자나 신호수는 작업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여기저기 다 확인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게차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지휘자나 신호수가 된다. 이 사람은 자기 일을 하다가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고를 보면 신호수가 또 치여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대법원은 적법한 작업 지휘자나 신호수라고 한다면 그 작업 범위, 위험 반경 외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지휘하고 신호해라 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게차 사고는요, 사업주분들이 좀만 더 신경 쓰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작업 계획서만 잘 쓰고 지휘자 신호수 둬서 간섭되지 않게만 하면 돼요. 그분들이 제대로 신호하고 지휘만 했어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은 경보음 들려도 신경도 안 써요. 여기저기 장비가 많아서 여기저기서 울려서 내 주변에서 울리는지 몰라요. 실제로 저도 치일 뻔했어요. 반드시 사업주분께서 작업 지휘자와 신호수를 두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운행 경로상에 근로자분이 접촉되지 않도록 작업을 하시면 이 사고는 어렵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명이, 한 가정의 가장이, 소중한 우리 친구가 돌아가시지 않으시도록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그리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장 어떠니의 김의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